세 번째로 체육대학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해에 수능과 아주 유사하게 출제되고 EBS와 연계율이 70%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6월 모의고사에 48만 명 정도가 응시하고 거기에 재수생이 6만 명 정도가 더 응시합니다. 응시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수능에서 48만 5천 명이 응시했고 전년 대비 6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결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천왕권을 벗어난 또는 천왕권에 있는 학교에서도 미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계열에서 유추해서 볼 때 굳이 1월, 2월까지 힘들게 실기를 준비하면서 체육대학을 진학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5등급이 넘어가면 정시 진학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6, 7, 8등급이 되어도 정시 진학이 가능해 보입니다. 체육계열에서 수능 5등급 때에 학교를 일반학과에 지원해서 복수전공 및 전과를 해서도 체육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 수시에 그 정도 수준의 적정 대학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수시는 상향 지원을 할 것이고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낮아지고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확인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대명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고3 수험생들의 수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3월 모의고사 성적과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시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은 수능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6월과 수능에는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월과 6월 수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6월과 수능에는 차이가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3월보다 성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분석해본 결과 3월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월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올랐다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능은 영어 교과는 절대평가지만 국어와 수학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바라보고 전략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지원 전략, 전형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의 선택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대학을 선택해라. 그 이유는 비교적 예측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측된 정시 결과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 따라 수시 전형 및 대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실제로 지도했던 학생이고 6월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각 월마다 월말 테스트를 진행해서 대학에서 실기를 측정하는 종목 11개 종목을 선정하여 매월 월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성적은 보통이지만 실기를 잘하는 실기 우수 학생이었습니다. 서전트, 제자리 멀리뛰기, 핸드볼 던지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힘 또한 좋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했을까요? 이때 바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고요. 모의 실기 기록을 통해서 취약한 과목이 뭔지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선정합니다. 이 학생의 성적을 환산했더니
나군의 수원대학교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수는 4월달에 미리 분석한 전년도 합격자 점수와 비교를 하고요. 환산 점수가 필요시에 대학 어디가 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점수를 기입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 학교가 결정이 됐다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로 차근차근 6개 대학을 선정하면 됩니다. 정시 진학이 가능했던 수원대학교를 첫 번째로 결정하였고요. 두 번째로 강남대학교, 세 번째 백석대, 순천향대, 가천대, 상향학교로는 한양대 스포츠과학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7, 8월 체력관리 잘하고 실기고사 준비를 하면서 순천향대 사회체육학과에 합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성적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모의고사 등급도 수학을 보니 2등급이고 대부분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 기록도 10m 왕복 달리기가 8초 28, 굉장히 민첩한 학생입니다. 점프 기록 또한 좋고요. 이 학생의 종합우겨는 내신과 실기가 모두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확인할 수 있고 수시 실기전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정시 진학 가는 대학과 비교하면 됩니다. 이 학생을 굳이 수시에 본인의 수준보다 낮은 대학에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 대학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대학은 가군의 한국체육대학교가 유력해 보입니다. 전년도 합격자 점수와 비교를 했고요. 그러면 대학을 선택할 때 한국체육대학교부터 차곡차곡 지원하면 됩니다. 이 학생이 정시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가 합격이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도전해서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부터 지원을 해서 도전하였습니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는 학생부 종합, 경희대 체육, 성균관대, 중앙대 체육교육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동국대 체육교육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 성적은 조금 낮은데 수학이 좀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수시 성적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학생이네요. 실기 기록 또한 민첩한 학생입니다. 실기를 좀 잘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이 정시로 가면 수시보다는 학교를 잘 진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실기가 좀 우수하고요. 내신이 보통인 학생입니다. 정시보다는 수시가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기준으로 나군의 용인대학교가 되고 보입니다. 용인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앞에서 수학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용인대학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학생은 용인대학교부터 기준을 세우고요. 차곡차곡 6개 대학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학생도 체육교육과가 목표였습니다. 이 학생의 최종 목표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과, 동국대 체육교육과,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가톨릭 간동대 체육교육, 성결대 체육교육과를 지원했습니다. 이 학생은 실기를 잘 준비해서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정시가 기대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어 3등급. 실기 기록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못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정시 진학이 기대되는 학생, 어떻게 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성적으로 기준을 잡았더니 정시에 가군 한국체육대학교가 돼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체육대학교부터 우리가 기준을 잡고 성결대 체육교육과,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인하대 체육교육, 국민대 스포츠산업대전,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목표로 이 학생이 수시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학생이 안타깝게 수시에서는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한국체육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이 실기에서 파울을 했습니다. 원래 본인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보고 왔습니다. 정시에 가면 그 기회가 3번으로 줄어들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입시를 경험하고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정시의 가능 대학을 우리가 결정한다. 두 번째로 수시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을 차근차근 결정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망대학의 점수가 부족할 때는 희망대학에서 수시 전형에서 어떠한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대학이 안 된다면 체육대학 가서 공부를 우리가 하러 가는 거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대학이 있는지, 그리고 가까운 대학이 있는지 우리가 소신껏 탐색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들이 일주일마다 도전했다가 좌절하고 있는 로또, 그리고 청약통장입니다. 수시를 준비하지 않고서 정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진학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로또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시 성적이 우리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청약 통장처럼 차근차근 우리가 수시 준비를 하고 내신 준비도 하면서 점수를, 실력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시 지원보다 정시가 더 기대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고 본인이 몸이 안 좋든 다른 이유든 간에 출석 관리가 좀 안 됐습니다. 학교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시 선택을 가감히 포기하고 정시에 매진해야 될까요? 그래도 수시 진학에 가능한 대학을 지원해야 될까요? 이러한 학생은 정시에 도전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정시로 도전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서이지 내신 관리를 일부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대학 스포츠총장협의회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에서 전국 104개의 대학의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기자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을 확인해서 선발하고 있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시대학별 경쟁률 및 본인의 환산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 어디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체육대학 개론이 출시됩니다. 체육대학 개론에서는 각 대학의 교수진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교과 과정, 그리고 어떠한 동아리가 있는지, 학군단은 설치되어 있는지, 대학원은 설치되어 있는지, 다양한 학교에서 공개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닥터천의 최대 입시에서는 수년간의 최대 입시 자료와 면접 자료 또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3회차 설명회입니다. 1, 2회차 설명회 및 실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천항욱 선생님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들로 모두 최대 입시 관련해서 척척 박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제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